이제 얼추 홈페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배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포하기 전에 해줘야 될 내용은 뭐냐면, 먼저 이 세팅스 파일을 좀 분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세팅스 파일을 왜 분리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이 시크릿 키도 있고 디버그 설정도 있고요. 그리고 로컬 개발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SQLite 3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배포 환경에서는 조금 더 좋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개발 환경과 배포 환경의 설정이 다를 경우에 이렇게 세팅스 파일을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config 이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세팅스라는 폴더 이름을 만들 거고요. 기존 settings.py를 그대로 옮겨주겠습니다. 세팅스 안으로 확인. 그러면 세팅스가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세팅스 말고 베이스로 바꿔줄게요. base.py로. 그리고 우리는 이 베이스는 우리가 HTML에서처럼 확장할 때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파일을 더 만듭니다. local.py. 앞으로 이 local.py는 로컬 환경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 세팅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deploy.py 이렇게 해가지고 deploy.py는 deploy 배포 환경에서의 실행 세팅으로 맞출 겁니다. 그러면 이 로컬과 디플로이는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로컬에다가 from base에서 import all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베이스에 있는 모든 걸 가져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를 로컬에도 해주고 디플로이에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베이스, 로컬, 디플로이가 사실상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크릿 키라는 설정이 있었다. 이 시크릿 키가 있었으면, 만약에 베이스에서 지워낸다, 내가 이 시크릿 키를 지워냈다, 그러면 로컬에도 설정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디플로이에도 설정이 하나 있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로컬 환경에서는 장고 인바이런을 써가지고 하는 거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바이런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는 일단 복사해 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복사해서 로컬에 옮겨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는 사실상 인바이런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S랑 패스 놔두고 인바이런 지워버릴게요. 이거 인바이런 이거 아래 것도 옮겨줘야겠습니다. 로컬로. 이렇게. 그래서 로컬 환경에서 장고 시크릿 키 불러오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여기도 디버그는 로컬로 옮겨줬으면 디플로이에도 디버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가 수정하겠습니다. 디플로이에서는 env 파일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allow host 이것도 로컬에도 하나 놔두고 디플로이에도 하나 놔두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좀 많이 수정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런 설정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왜 그럴까요? 로컬과 디플로이 환경에서 모두 똑같은 공통의 경우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 얘도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로컬에는 SQLite 3, 디플로이에서는 다른 걸로 할 건데 일단은 여기다 적어만 놓을게요. 좀 이따 이 디플로이는 싹 바꿀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다른 설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지금 여기서 베이스는 손을 떼면 될 것 같고, 지금 근데 수정해 줘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베이스 dir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구문 자체가 현재 파일의 경로의 부모 경로의 부모 경로, 그러면 현재 베이스 파일의 경로의 부모 경로면 아직도 컴피그 안에 있거든요. 이 베이스 dir이라는 건 우리 프로젝트의 루트를 지정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세팅스라는 파일을 세팅스 폴더로 옮겨버려서, 그러니까 폴더가 하나 더 들어간 간 거기 때문에 parent 어떠났네요? 페어런트를 하나 더 붙여준다. 그래야지만 우리 베이스 dir이 프로젝트의 루트 경로를 가리키게 된다. 그러겠죠? 이 페어런트 하나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manage.py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manage.py 오랜만에 가볼게요. 한 번도 안 봤었죠? manage.py를 사용하기만 했지 내용을 들여다보진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os.environ set default 해가지고 장고 settings 모듈을 config.settings로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죠? config.settings.base는 아니죠. 베이스는 아니고 로컬이죠. 로컬. 왜냐면 로컬에서 베이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랬더니 에러가 났네요. 당신은 세팅을 해야 합니다. allow host를. 만약에 디버그가 펄스라면 allow host를 설정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로컬이 저장이 안 돼서 그렇나 봐요. 세이브 눌러주고 다시 한번 서버 켜보면 서버가 local.py로 지금 바뀌었죠. using setting config.settings.local로 바뀌었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디플로이에서는 우리가 디플로이 할 때 이 시크릿 관리를 어떻게 보면 이게 비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도커 안에 있는 도커 시크릿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도커에서 자동적으로 암호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읽어오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read secret이라고 해가지고 secret name 이렇게 키 밸류 형식이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파일 읽기는 run secrets 안에 있는 시크릿 안에 있는 시크릿 네임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장고 시크릿 키다. 그럼 여기가 장고 시크릿 키 이렇게 해서 파일 경로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run 시크릿 안에 장고 시크릿 키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도커 시크릿을 추가한 순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일을 읽어오면 된다. 시크릿 파일.read 파이썬에서 파일 읽어올 때 오픈으로 해서 열어주고 파일 리드하면 값이 열리고요. 읽히고 시크릿은 시크릿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rstrip lstrip 사실 이게 그냥 스트립만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옛날 코드를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file.close 이 스트립이 뭐죠?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해주는 그냥 파이썬 빈 공백 제거해주는 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 return secret 그래서 이 2.env로 썼던 거를 이 read secret 함수로 교체합니다. 여기 디버그도 교체해야 되는데 디버그는 배포할 때 무조건 펄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펄스로 바꿔줄게요. 펄스. 그리고 allow host는 뭐냐면 우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PC들을 허용해주는 공간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 IP를 넣으면은 127.0.0.1만 넣으면은 이것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우리에는 그 모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테리크를 문자열로 넣어주면 모든 PC가 접근 가능하고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망을 써야 된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 그 내부 네트워크 또는 아니면 이렇게 IP를 일일이 추가해 줄 수 있다. 내 IP 어떻게 확인하죠? 여기서 my address 해가지고 여기 클릭하시면은 본인의 IP 주소가 나올 거예요. 제 IP 주소를 노출하면 누가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y address를 찾으셔서 땡땡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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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IP를 넣어줘도 되고 모두에게 오픈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에스테리크를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디버그 펄스일 때는 아까도 에러가 났지만 allow host를 설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한번 바꿔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엔진을 SQLite 3가 아니라 Postgre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 MySQL도 많이 사용하는데 MySQL은 그 데이터를 조회할 때 조금 더 이득적인 부분이 많고 PostgreSQL은 조금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고랑 포스트그레스를 이렇게 조합해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임은 이거는 비밀로 관리하겠습니다. read secret 함수를 통해서 postgres db 이름을 비공개하고 유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도 비밀로 postgres 유저 그 다음에 패스워드 read secret postgres 언더바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가 들어가는데 사실 호스트도 비밀적으로 관리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도커 자체의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postgres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도커 컨테이너와 다른 도커 컨테이너끼리 이걸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 거야. 이 통신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7.0.0.1로 8000번 이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얘는 이 127.0.0.1이 이거 대신 postgres db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postgresQL은 포트를 5432를 사용합니다. 5432 보통 5432를 사용한다. 다른 걸로 하셔도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8000번 대신 5432 이렇게 통신하게 된다. 도커 컨테이너기들끼리요.
좀 이따가 보면 내부 네트워크를 만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바꿔봤고요. 로컬, 베이스. 제가 이걸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requirements에다가 배포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디플로이를 할 때 우리가 장고를 서버에 배포한 다음에 python many.py run 서버로 킨 게 아닙니다. 구니콘이라는 명령어, 구니콘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보안에 강화를 시킵니다. 보안 강화. (20.1.0) 여기 깔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QL을 쓰려면 이걸 깔아줘야 됩니다. to binary. 이것도 2.9.6 이 버전으로 깔아줄게요. 이거는 배포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로컬에 깔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GitHub에 한번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포할 때는 GitHub에서 소스를 받아서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다가 피처를 안 달고 저는 디플로이로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세팅스 분리, 그리고 requirement 업데이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밋 푸시하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AWS로 이동하겠습니다. AWS에 로그인.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OTP 같이 MFA를 설정해놔서 휴대폰이 있어야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 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에서 본인 계정에서 보안 자격 증명 여기 선택하시고 MFA 디바이스 할당 해가지고 본인의 휴대폰하고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휴대폰에 어떤 앱을 하나 깔아야 되는데요. 그 앱을 깔면 OTP 앱이 깔리면서 연결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QR코드 한번 찍으면은 금방 연결됩니다.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지금 확인해 줘야 되겠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 리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할 컴퓨터들이 위치한 리전 지역인데 이게 지금 버지니아 북부로 돼 있으면 여기를 아시아 태평양 서울로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사용자가 한국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멀리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이거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먼저 EC2 여기다가 EC2 검색하시면은 클라우드 가상 서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지금 실행 중인 인스턴스가 없네요. 그러면
인스턴스 시작. 인스턴스 시작 누르시고 이름은 우리 장고 블로그죠. 장고 블로그 해서 서버를 하나 만들고요. 우리 이제 프리티어라고 가정하고 수업 계속 진행할게요. 우분투 누르신 다음에 저는 우분투 서버에서 배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분투 안에 있는 버전을 너무 높은 거 말고 20.04 사용할게요. 20.04도 프리티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름 넣어줬고 우분투 선택하고 20.04 해줬고요. 그 다음에 T2 마이크로 버전만 프리티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키페어 이거 새로 만들겠습니다. 새 키페어 만들어서 키페어 이름은 장고 블로그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RSA로 하고 PEM 파일로 해서 키페어 생성 누르면은 키 파일이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나중에 이게 서버 비밀번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 접근할 때 사용하니까 이거는 잘 보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서버도 이 키페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페어를 그냥 계속 하나로 여러 대의 PC를 관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안그룹 생성 하나 하겠습니다. 보안그룹 생성하고 allow SSH traffic from 해서 이렇게 여기를 그대로 건드지 않고 추가를 해두면은 22번 포트가 방화벽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대로 유지하고 스토리지는 보니까 30GB까지 프리티어 사용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0GB로 바꾸겠습니다. 30GB. 볼륨이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 용량이 30GB. 최소 8GB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커지면 물론 돈이 증가되겠죠. 근데 일단 30GB까지는 무료다. 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 누르겠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